인증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DTC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검사 역량을 평가하여 인증할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 15호에 따르면 인체 유래물로부터 유전 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유전자 검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크게 두 가지의 검사, 개인을 식별을 하는, 예를 들어 본인을 확인한다거나 친자 확인 검사가 있고,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의 의학적인 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수행하는 검사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한 검사에 대해서는 의료적 접근에 근거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비용이 감소되면서 전장 유전체 분석 연구는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의 결과도 많이 쌓였고, 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DTC 검사 서비스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 정의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없기에 일부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위 웰리스 항목을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DTC 유전자 검사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사에 대해서 설명이나 정보 제공, 동의 구독, 검체 수집, 검사, 결과 분석, 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검사라고 고시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에서 저희도 접근하고자 합니다. 왜 그동안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검사 분석 기술이나 여러 가지 해석과 관련해서 고도의 전문성이나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유용성이나 효율성 등의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검사와 정보의 특성이 있는데, 모든 유전자 검사는 인체 유래물로부터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라는 행위가 동일하고요. 그 행위로 분석된 유전 정보는 개인의 모든 생물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성과 식별 가능성을 내포하고, 목적한 검사 결과가 갖는 함의와 다양한 전문성, 최근에 IT가 분야가 되면서 생물학적 정보성을 가진 전문성도 필요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내 유전 정보를 받는다고 해도 그걸 해석해주지 않는 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 앞에서 말한 배경에 따라서 그래도 엄청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유전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다. 이에 따라서 인증제도를 고려할 때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위원회가 요청했던 질관리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향후 이것이 관련 시장의, 건전한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에 따라 제도의 방향은 웰리스 검사에 한한다라는 것이고, 이 서비스의 전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검사기관이 갖춰야 될 역량을 좀 먼저 표준화하고, 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 전반적인 환경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되, 이 제도를 검사기관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DTC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검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인증제 시작을 하면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대해서 기관이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의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생산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해당 유전자 검사, 인증받은 유전자 검사 기관에게 있다라고 보고, 이와 관련한 역량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검사 결과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반드시 자발적인 서면 동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고, 결과의 한계로 인해서 소비자가 오해 또는 오도할 수 있는 표현들이나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49조의 제4항 4호에 따라서 검사 역량 처리 기관은 DTC 검사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광고 등의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관의 계획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광고를 했으면 이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판매에 대한 원칙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증받은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검사 역량 처리 기관에게 계획의 적절성에서 평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의 위탁은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관련 법률의 준수 의무는 당연히 검사 기관에게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검사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관과 검사 관리의 체계, 그리고 결과 전달 후 사후 관리의 측면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총 70개의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관에서 인증 신청을 받고자 하면 신청서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반드시 서류가 통과돼야만 하는 37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류 평가가 통과된 기관에 대해서만 현장 평가를 갑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는 50개의 기준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장 평가 결과와 신청 시에 서비스 하겠다고 하는 항목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하는 외부 정도 관리 평가를 종합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되고요. 인증된 기관은 인증 후에 15개의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실태 평가를 통해서 기관을 관리하게 됩니다. 인증 제도를 통해서 항목이 조금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도 좀 안정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보다 안전한 유전 정보의 활용에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